현재와 미래를 더 가치 있게 바꾸고 싶다면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만약 영상의 내용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세상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돈이 들지 않는 기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퓨처 셀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고 실용적인 방법론에 대한 주제이니 이번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1.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생활계획표 다들 작성해보셨죠? 그럼 생활계획표를 작성하고 며칠이나 계획대로 지킬 수 있었나요? 아마 3일 이상 계획대로 지키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계획표를 알록달록 이쁘게 그려놓고 그날조차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비단 어릴 때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고 벌써 40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목표를 크게 세우라고 이야기하며 원하는 것을 바라고 쓰고 외치다 보면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 100번씩 100일 쓰기, 하루에 1000번 확언 외치기, 비전보드 등등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것을 해보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성과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심이 섞여 있어 그래요. 이미 당신의 소원은 우주에서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당신에게 도착할지는 알 수 없어요. 단지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러니 많은 분들이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해보고 나중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목표나 소망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당신의 모습과 삶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하지만 가치관과 관점, 상황이 변한다는 사실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미래의 나는 세상을 지금과는 다르게 볼 것이다. 몇 년 후 미래의 나는 지금과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삶의 목적을 하나로 규정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이 목표는 10년 이내 성취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저자는 자신이 바라는 바에 맞춰 10년 이내에 성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었던 욘스마인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욘스마인드의 저자 키스 캐머런 스미스는 초저소득층은 하루를, 저소득층은 일주일을, 중산층은 한 달을, 고소득층은 1년을, 초고소득층은 10년을 계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삶의 목적을 하나로 규정짓지 말고 관점과 가치관, 상황에 따라 나의 수준과 시각도 시시각각 변하게 되니 유연성 있게 그때에 맞게 목적을 수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막연하게 1000억 부자, 1000억 빌딩 건물주 같은 소원을 비는 수준이 아닌 10년 이내의 나의 미래와 연결되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드는데요.
잡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이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는 아이팟을 제대로 만들어 출시하는 것이었죠. 그 목표에 집중해 과업을 완수하면 그 다음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1.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2. 우선순위 3가지를 정해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3. 3가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12개월 목표를 세워라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목표는 3가지 이상 세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목표가 너무 세분화되어 많아지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는 3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는 현실적이라고 해서 목표가 아닌 스케줄을 계획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해서 나는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을 수 있으니 10년 후 1억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잡을 거야. 같은 식은 목표가 아니라 스케줄입니다. 이미 이루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자도 해낼 수 있는 일을 10배로 목표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랜트 카돈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밥 프록터도 부의 확신에서 C형 목표를 찾으라고 이야기했죠. 얼마씩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얼마를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지금은 모르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앞에서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면서 지금은 또 어떻게 이룰지 모르는 10배 큰 목표를 세우라고? 라며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한 스케줄은 사실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간만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리천장에 나를 가둬두고 유리천장 꼭대기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월급이 300만 원이면 돈을 아껴서 100만 원을 10년간 저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10년간 매달 100만 원씩 절약할 수는 있지만 월급 300만 원이라는 근본적인 뿌리를 키울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래에 내가 재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목표는 한 달 수입을 3천만 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10년 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를 3가지 정도 세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 생활과 더불어 소자본 창업으로 부수입을 만든다.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위해 유튜브를 시작한다. 월급에서 절약한 돈과 부수입으로 투자를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는 크게 잡되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위 목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을 해보는 거죠. 2.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이번 주제가 결국은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부터 저자가 계속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정말 절묘한 인용구라고 생각한 책 속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닐 게이먼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미래의 나를 멀리 있는 산으로 보고 자신이 그 산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상상한 것이다. 어떤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일로 내가 산에서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이 이야기로 사실상 이 주제의 이야기는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죠. 미래의 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고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행동을 하라고요.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라는 이야기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와 연결되는데 배달 음식이나 외식이 득이 될까 실이 될까? SNS가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일주일에 3-4번씩 술 약속을 잡는 것이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분기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유행하는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것이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독서를 하는 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배우고 싶은 강의를 듣는 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운동을 하는 것이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저자는 말합니다. 미래의 나로 이끌지 않는 모든 일은 덜 중요한 목표다. 가혹할 정도로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나는 노라고 말할 일에 현재의 내가 yes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3.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이번 장에서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이미 이뤘다라고 생각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자는 우리가 느끼는 필요와 열망은 근본적으로 부족과 결핍에서 시작한 정신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수준을 궁극적으로는 알매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알미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실적을 올릴 것을 아는 세일즈맨은 실적을 올리길 원하는 세일즈맨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겠는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 체육관에 갈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 알은 내적 경험이자 수용이다. 미국의 저명한 자기계발 작가인 지그 지글러는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먼저 얻어야 행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사업가라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먼저 자금을 모으거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마침내 원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믿을지 모른다. 은퇴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친구가 있다. 하지만 그는 먼저 특정 자격이나 자금, 경험을 갖춰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지금 미래의 내가 되기보다 자격을 갖추느라 수십 년을 허비한다.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의 목표는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이 된다. 이전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이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공한 척, 있는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닌 성공하고 이룬 상태의 심리와 사고방식, 행동에 연결하라는 이야기이죠. 미래에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 습관, 지식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먼저 미래의 내가 되라. 그 다음 미래의 나로 행동하라. 그러고 나서 원하는 것을 얻어라. 4. 원하는 것을 정확히 요구하라. 여러분은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요구를 하시나요? 우리나라 정서상 내가 원하는 바를 남들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버릇없고 이기적이며 제멋대로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죠.
점심으로 뭐 먹을래? 저는 아무거나 좋습니다. 내일 어디서 만날까요? 편하신 곳에서 뵙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냥 알아서 조금만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보다 남들에게 선택권을 넘기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예의고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직접적이고 대범하게 요청하라. 청하라. 그러면 받기 시작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면 그것을 얼마나 빨리 얻게 되는지 놀라게 된다. 제가 바로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확인도 가능하신데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봤습니다. 퓨처셀프 첫 번째 영상부터 영상 서두에 시청자들에게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는 정말 놀랍게도 효과가 빠르고 확실했습니다. 퓨처셀프의 영상들과 이전의 영상들을 비교해보시면 조회수는 별 차이가 없지만 좋아요 수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생된 걸 여러분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는데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나요? 그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황과 처지를 따져볼 필요성은 있지만 정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죄 지은 사람처럼 소심하게 굴지 말고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와 만나줄까요?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자는 미래의 나를 명확히 보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단순화하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일에 능숙해져야 원하는 것을 더욱 빠르게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에게 기도로 요청하라. 전문가에게 요청하라. 친구에게 요청하라. 누구에게든 요청하라. 그냥 요청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자동화, 시스템화라고 하면 뭔가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학생 또는 주부들은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저자에게 이 개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더 빠르고 쉽게 가려면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한다. 전략적인 시스템을 가동하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집중과 계획, 실행이 가능하다. 자동화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장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즈니스 전략가 에벤 파가는 이를 필연성 사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상황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마치 예측된 결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스템화하라는 말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최대한 저항 없는 상태로 자동화해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정말 피하고 싶은 결과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결과를 야기할 만한 행동에 장벽을 세우고 저항을 만들라. 한 가지 예로 소셜미디어 앱을 스마트폰에서 제거해보라.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할 때 미래의 나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영계의 전설이자 작가인 피터 드러커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효과성은 적절한 일을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일을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효과성이 언제나 먼저이고 그 다음이 효율성이어야 합니다.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가 정말 많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한 달 업무 스케줄표가 나오면 그 스케줄표를 바탕으로 친구 스케줄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 주 월요일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 약속, 화요일은 퇴근 후 대학교 동창들과 이태원에서 저녁 먹기, 수요일은 중학교 친구와 동네에서 술 한잔, 목요일은 직장 회식, 금요일은 남자친구와 데이트,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펜션 놀러가기.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아니지만 미래의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필요한 일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더라고요. 예상하셨겠지만 직장 생활 8년 차인 그분의 경제 상황은 사회 초년생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미래의 나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결정, 피로, 산만함, 덜 중요한 목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가장 중요한 일과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일, 세 가지 우선순위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무시가 중요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차 인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작가 존 맥스웰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당신이 정한 우선순위 3가지 외에 다른 모든 일은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거나 덜 중요한 목표다. 저자는 주변의 일보다 본인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다뤘던 욘스마인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신변 잡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유행이나 스포츠, 드라마, 남의 뒷담화 등 주변 일에 항상 관심이 많죠. 하지만 고소득층 사람들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유행이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초점은 아이디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아이디어로 크게 성공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들 말이죠.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의 나를 더 효과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을까? 결정 피로와 덜 중요한 목표에서 벗어나려면 삶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삶을 단순화할 수 있을까?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려면 무엇을 차단하고 걸러내야 할까? 6.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저자는 이 단계의 원칙을 잘 지키면 생산적인 결과를 10배 또는 100배 더 많이 안겨준다고 말합니다. 시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시간을 지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이 무엇에 전념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결코 숨길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제거하라.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당신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원인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나에 대한 주도권을 키워나갈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줄 생각인가? 덜 중요한 목표에 노라고 말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과 결과를 만드는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키워나가다 보니 나는 덜 중요한 목표에 몇 초도 낭비하기가 싫어졌다.
한 달 전에는 예스라고 했던 일들이 지금은 절대 사절이다.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기꺼이 먼저 하겠는가? 당신이 전념하는 대상은 현재의 나인가? 아니면 미래의 나인가? 단기적이고 시급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나로 지금 당장 시선을 옮길 것인가? 저는 저자의 이야기 중에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키워나가다 보니 나는 덜 중요한 목표에 몇 초도 낭비하기가 싫어졌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너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접하기 전부터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 그대로였거든요. 저는 한 달 동안 약속을 많아야 한두 건 정도 잡습니다. 약속이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퓨처 셀프를 알기 전부터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렸고 그것을 이루려면 저의 우선순위에 친구나 지인들과의 만남은 없었거든요. 아마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간은 강박 같은? 지금 책 읽고 사업 구상하고 투자 공부할 시간인데 그거를 미루고 밖으로 나간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혹자들은 저렇게 살아서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고 나중에 돈만 벌면 뭐하나?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는 과정이라고요. 하와이 대저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셀프 고립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공무원 시험 강사이자 변호사인 전효진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법고시를 1년 안에 패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핸드폰도 없애고 친구도 끊고 책상 앞에 앉아 극도로 몰입한 끝에 목표를 이루었다고요. 당신의 일정에는 미래의 내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당신의 일정에는 우선순위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우선순위 3가지를 명확하게 정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실천할 시간이다. 일정을 관리하라. 시간의 주도권을 잡아라.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이 책의 핵심은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동과 미래의 나에게 투자를 하는 행동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목표에 득이 되는 행동을 추구하라는 것인데요. 행동을 하기 위한 방법을 마지막 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은 저자의 인사이트를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투자했다고 해서 그 일을 붙잡고 있지 마라. 미래의 나로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포기하라. 린치핀에서 고디는 세상에 내보내다 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고디는 세상에 내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 일을 끝내는 것이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더라도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 세상에 내보내는 일에는 블로그 글의 발행 버튼 누르기, 판매팀에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화 받기, 머핀 팔기, 추천서 보내기 등도 포함된다. 내보내는 일은 당신이 한 일을 일단 세상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세상에 내보내는 일은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세상에 내보내는 게 집중해서 걸작을 만드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보내다가 걸작이 탄생한다. 나는 100권 넘는 책을 썼다. 그 책들 대부분이 팔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수많은 책을 쓰지 않았다면 이런 책을 쓸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피카소는 1000점 이상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는 그의 그림 중 고작 3개 정도밖에 모른다.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하던 일을 끝내는 것이다. 완수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
일을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도달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일을 붙잡고 있거나 과거의 관점을 고수하면 한계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한다. 지속적인 완수에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실패에 투자하고 미래의 나를 향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라. 1. 파킨슨의 법칙.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끝난다. 어떤 일을 완수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했다면 그 일을 완수하는 데는 3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시간 안에 완수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2. 80%의 법칙. 완수가 완벽보다 낫다. 댄 설리번은 80% 하려고 할 때는 결과를 얻지만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여전히 고민만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완벽주의는 미루는 태도를 낳는다. 80% 하려고 할 때 결과를 얻는다. 기술은 점점 발전하기 마련이라 과거에 사용하던 도구를 지금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은 발전한다. 따라서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많이 하는 게 낫다. 현재의 내가 80%만 해도 과거의 내가 할 수 있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미래의 내가 80%를 하면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전념하면 완수할 수 있다. 완수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누구든 일을 시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작한 일을 끝내는 사람은 드물다. 더 멀리 갈수록 경쟁은 줄어든다. 대부분의 사람이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해 오래전에 포기했다. 미래의 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누구나 쉽게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완수하고 세상에 내보내는 일에 대가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현실이 되지 않고 단순한 이미지로 남을 것이다. 이로써 저의 인생책 퓨처셀프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4편의 영상으로는 이 책의 정수를 온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책을 구입하셔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해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